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전국구 어깨 건강 지킴이 정성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성훈입니다.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너무 네. 더워서 밤에 밤잠 갑자기 설치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네. 잘 주무셨나요? 네, 저는 뭐잘 잤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네, 밤에 이제 막 설칠 때는 뭐 옆으로도 자고 엎드려도 맞습니다. 자고 예. 하잖아요. 이 잠자는 자세도 어깨 건강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수면 습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똑바로 이렇게 잘 정자세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이제 모로 옆으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또 이렇게 만세해서 좀 주무시는 분도 있고, 저도 가끔 그래요. 다양한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중에서도 이제 약간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몸의 체중이 어깨 쪽으로 이제 쏠리다 보면 그쪽에서 이제 눌리게 되니까 한 두세 시간 동안 눌리게 되니까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질환 같은 게 어깨 질환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자는 습관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어깨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네. 하니까 이거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깨 통증을 부르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표적인 질환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을 보시면 그 요즘 이제 한참 이제 많이 매스컴에 나오는 회전근개 파열, 네. 이제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이제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고 또 오십견이라고 이제 50대, 40대, 50대 요때 잘 생기는 어깨가 굳어지는 오십견이 있고 또 힘줄에 그 돌같이 석회가 생기면서 이제 급성 통증을 일으키는 석회근염이 있고 또 목 디스크에서 이제 어깨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또 이제 원인은 목이지만 또 이제 어깨가 아픈 목 디스크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흔히 생기는 질환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깨 통증을 부르는 질환들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어떤 질환 때문에 내게 통증이 오는 건지 네.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다양한 질환별로 좀 특징들이 있을 것 맞습니다. 네.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나이대별로 연령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한 20대, 30대 요때는 이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10대, 네. 20대.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어깨 골절이나 탈구 또 그 관절 와손이 파이는 슬랩 이런 이제 외상성 질환들이 많고 이제 나이가 조금 드는 이제 30대 후반 쪽에서는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네. 어깨 힘줄과 그 뼈가 부딪혀서 생기는 충돌 증후군이 좀 흔히 생기고 또 40대, 50대 요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십견이라고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근인데 이 질환들이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 중년에서 노년 때까지는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 네. 이 질환이 또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질환들, 연령대별로 좀 특징들이 있다는 거 살펴봤고요. 중년의 대표 어깨 질환이 저는 오십견인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네요. 예, 예. 그래서 흔히들 이제 뭐 어깨 아프시면 이제 뭐 50대 이상에서는 대부분 오십견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오십견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약 한 60% 이상, 한 3분의 2 이상에서는 대부분 이제 회전근개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통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회전근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회전근개라는 말은 사실 이제 어깨를 이제 움직이는 회전하는 데 쓸 수 있는 근육, 회전 근육의 이제 개는 덮을 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를 감싸고 덮고 있는 힘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가. 그래서 앞쪽에 견갑하근이라고 있고 위쪽에 극상근이 있고 또 뒤쪽에 이제 극하근과 소원근이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극상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손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노화와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우리가 한 40대 이상이 되면 네. 이제 힘줄이 점점 이렇게 닳습니다. 닳아요.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옷을 오래 입다 보면 이렇게 해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양발도 해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해지게 되면서 왼쪽 그림이 이제 힘줄이 해진 모양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이제 오른쪽 그림은 그 해지다가 이제 끊어진 모습을 아하.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네. 해진 상태에서 이제 가벼운 충격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스포츠 활동으로 또는 이제 갑작스러운 충격이 오다 보면 이제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MRI로 조금 더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이제 MRI 사진을 보시면 그 왼쪽은 이제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힘줄 회전근개인데 네. 이제 정상 힘줄이고 이제 오른쪽은 희게 된 부위 여기가 끊어져서 이제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 검사 MR을 찍게 되면 이제 이처럼 정확하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MRI 사진으로 봐도 이제 끊어진 거가 그렇지 않은 거 좀 분명하게 네, 차이점을 맞습니다. 저희가 네, 알 수가 네. 있었고요. 회전근개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올 수 있는 질환들은 어떤 게 예,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질환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이제 몇 가지 나누게 되면 일단 그 조금 젊은 연령층 30대, 40대 초반까지 생기는 이제 충돌 증후군. 이 충돌은 회전근개 힘줄이 그 위에 있는 뼈, 그러니까 견봉에 마찰이 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그 약간의 그 회전근개 파열의 전조 증상, 전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석회성 근염이라고 해서 어깨 힘줄에 이제 돌같이 석회가 생기면서 통증을 야기시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석회성 근염이 급성으로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자다가 갑자기 응급실에 갈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뭐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갑자기 자다가 엄청난 통증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느끼시면 아마 이 석회성 근염을 이렇게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회전근개 힘줄에 이제 파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회전근개 문제가 생겼을 때 올 수 있는 질환들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정성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별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야 하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7. 60 되시고 지금 이제 네. 어떻게 어깨가 불편하신지 저희 정성훈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불편하시죠? 네. 오른쪽 어깨가 네네. 어깨 안쪽으로 안쪽.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있고 네네. 또 팔 안쪽으로 힘줄 쪽으로 음. 매우 불편해서 네네.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변 병원에 가서 네. 진단을 받았는데 네네. 석회가 살짝 꼈는데 석회, 그거 네. 뭐 DNA 주사 맞으면 괜찮다 해서 예. 한 5, 6회 맞았던 5, 것 6회 많이 같아요. 맞으셨네. 근데 효과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 없고 통증은 지속되고 네네. 그래서 선생님께 상담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만세하거나 팔을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어떻게 운동 제한이 좀 있어요? 아니면은 제한은 없습니까? 있어요. 예? 뒤로 제킬 때도 있고 있고. 안쪽으로 할 때도 있고. 있으시고 네. 밤에 혹시 좀 더 아프시죠? 밤에 통증. 밤에 주무실 때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통증이 심하진 괜찮으시고. 않아요. 그래서 진단은 움직일 어떻게 때. 초음파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진단은 아니요, 엑스레이로. 엑스레이로 네. 정밀 검사는 안 해보셨다 그죠? 초음파요? 아니 그러니까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 그건 선생님이 어, 권하지 않았고 알아서 예. 그 병원에는 MRI는 없었던 것 없었어. 같고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엑스레이로만 예. 진단을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석회는 엑스레이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엑스레이 석회가 보이니까 이제 석회로 진단을 일단 받으신 것 같고 네. 이제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게 사실 그 회전근개 파열은 사실 엑스레이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인 치료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증이 있으시면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혹시나 또 뭐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네. 특정 동작에서 아프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리 정밀검사 해보셔서 뭐 조기에 좀 치료를 하셔야지 또 이렇게 수술로까지 안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뭐 이 상태에서 또 방치하시다 보면 또 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 생각에는 좀 정밀 진단을 한번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밀 진단이라면은 MRI 그거를 그렇죠. MRI가 제일 찍어볼까요? 정확하니까 이제 네. 가능하면 MRI를 찍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네. 이제 정밀 검사가 꼭 좀 필요하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 주셔서 또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0대 남성분이시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왼쪽 어깨가 아픈 지 좀 오래됐고 최근에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파스 진통제 정도 드시고 계셨고 지금 그 외에 적극적인 치료는 아직 시작하진 않으신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분 또 육체 노동자시잖아요. 네. 그죠? 많이 하시면 어깨를 많이 쓰니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굉장히 흔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뭐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셨는데 사실 이 회전근개 파열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끊어진 완전 파열이 있고 네. 이제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 파열이 있는데 이제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으로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 네. 파열은. 하지만 이제 완전히 힘줄이 끊어지는 완전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봉합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제 생각에는 한번 그 파열이 완전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 확실하게 좀 이제 정확히 검진을 해서 그 치료를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한번 파열이 된 거는 이제 둔다고 해서 또 나아지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더 크게 파열되기 전에 한번 빨리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원장님 근육통일 줄 알았다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 받는 분들, 진단 받는 분들 맞습니다.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이 또 참을성이 많다 보니까 또 잘 참으셨군요. 그렇죠. 참고 어. 병원에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아파도 뭐 좀 지내보면 낫겠지. 맞아요. 또 뭐 50견이 아닐까 주위 분들한테 또 물어보면 또 아 나도 좀 아팠는데 뭐 좀 쉬니까 낫더라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실 어깨 질환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놓치게 되면 이제 수술하지 않은 그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수술까지 하게 되는 수술 치료로 넘어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MRI를 보고 설명드리면 이제 희게 보이는 거 있죠, 그죠? 화살표로. 네. 저기 힘줄이 찢어진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파일은 이제 파일이 작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크지 않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일이 시작이 돼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더 커집니다, 파일이.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파일이 이제 더 커졌죠, 그죠? 흰색 부위가 이제 한 두 배, 넓어졌어요. 예, 더 넓어졌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하더라도 경과도 좋지 않고 점점점 이렇게 어깨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것을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할 때 저희가 내시경을 주로 하는데 내시경 그림으로 보면 그 왼쪽은 이제 파일이 작은 파일을 나타내는 거고 흰색이고 색깔 흰색이고 비교적 뭐 작은 파일로 보이죠, 그죠? 구멍이. 네. 근데 오른쪽으로 보면 오른쪽이 크죠, 파일이. 그러네요. 이제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진 것을 이제 내시경으로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파열을 했을 때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치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 하나는 이제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 완전히 안 끊어졌을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약물이나 주사 치료 또는 체외 충격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는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적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봉합을 할 때 요즘은 또 PRP라는 물질을 써서
더 튼튼하게 봉합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돼서 이렇게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부분 파열의 경우에 또 이제 완전 파열의 경우에 약간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점 저희가 알아봤고요. 회전근개 파열인데 이걸 그냥 50견인 줄 알고 그렇죠. 네. 참고 또 그냥 네. 지나가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50견은 이제 50대 되면 흔히 앓는다고 보통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50견은 또 저절로 낫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어. 물론 50견도 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만 또 50견도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아주 경미하게 온 분들은 그냥 잠깐 아프다가 많은 분들도 있고 네. 물론 50견도 심하게 오면 이제 치료를 받고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50견이 생겼다 하면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그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감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힘줄이 파열이니까 끊어진 거겠죠. 힘줄이 끊어져서 이제 통증이 생기고 뭐 힘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근력, 힘이 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세수할 때나 머리 감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약간 힘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많고 50견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동결견이 굳어진 겁니다. 네. 굳어진 거. 그래서 이제 팔이 이제 안 올라가는 거죠. 안 올라가고 뒤로도 안 가고 옆으로도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가고 모든 방향으로 이제 어깨가 굳어진 걸 말하기 때문에 이제 근력 약화 그러니까 뭐 힘이 떨어지는 거랑 사실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좀 감별하시면 좋을 거고 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수술로 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이제 50견은 또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처치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심하면. 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비술 치료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제 뭐 내시경이 들어가서 본다 뭐 그렇죠. 이런 예, 얘기가 예. 있던데 이거 어떻게 치료하는 건지 좀 설명 그래서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50견도 이렇게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절이경 수술할 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인데 왼쪽은 이제 관절 내부가 정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얗잖아요, 그죠? 네. 하얗고 맨질맨질하고 이제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제 오른쪽은 이제 빨갛죠, 그죠? 심한 충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병 걸리면 어떻게 돼? 흰자가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되죠. 되잖아요. 그렇게처럼 여기도 빨갛게 이렇게 충혈돼서 네. 이제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고 관절이 심하게 굳은 분들은 또 내시경으로 염증을 또 씻어내고 이제 굳어진 관절을 좀 풀어주는 그런 간단한 내시경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50견에서도.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병원에 정말 많은 분야에서 다 이제 아주 작은 내시경을 많이 그렇죠. 쓰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이것도 이제 그럼 어깨에도 구멍을 뚫어서 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걸까요? 그래서 이제 어깨는 최근에 이제 개발이 돼서 그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이제 어깨 수술, 시술도 웬만하면 다 내시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시경 지름이 한 4mm 정도 되는데 조그만 구멍을 이제 뚫어서 정말 작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안에 이제 구조를 다 관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예, 진단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MRI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정밀을 그렇죠. 그렇죠. 정밀 진단도 하고 네. 또 동시에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좋은 그런 뭐 치료 방법이라고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내시경으로 들여다 봤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자, 수술 전의 모습. 그래서 수술할 네. 때 제가 찍어놓은 관절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구멍이 나 있죠, 그죠? 저기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 이제 찢어진 모습을 나타내고, 그 오른쪽은 이제 뭐 조그만 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저 구멍을 메꿔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요즘은 크게 절개를 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봉합을 하고 있는 지금 현대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 전과 후의 모습 네, 저희가 그리고 봤고요. 요것은 이제 MRI를 찍어보면 네. 그림을 오른쪽은 이제 끊어진 상태였고 이제 왼쪽은 끊어진 상태, 오른쪽은 이제 봉합이 돼서 다시 MRI 찍었는데 이제 잘 연결된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하얗게 표시된 영역이 이제 줄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 해가지고 까맣게 줄었다. 또 변했죠. 예. 그게 이제 힐링이 되면 저렇게 아. MRI에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어깨 관절경으로 들여다본 모습이랑 MRI 사진까지 저희가 좀 비교해봤습니다. 수술 시간도 그렇게 길진 않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처럼 이제 뭐 심한 50견 환자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 안으로 끝나고 오, 이제 회전근개 봉합술 같은 경우는 보통 네. 1시간 전으로 한 대부분 시간. 끝납니다. 네. 그래서 뭐 내시경 치료의 특징은 일단
그 어깨만 마취하는 부분 마취로 또 가능할 수가 있고 그 초소형 카메라로 뭐 진단과 동시에 또 치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고령이나 만성 환자에게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절개 범위가 적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또 수술 후 통증도 좋고 또 일상생활의 복귀가 또 빠르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어깨관절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어깨관절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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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 예.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0세고요. 네, 네. 70대시고 어떤 예. 증상들이 있는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다름이 아니고요. 예, 예. 2일 전에 MRI 촬영을 병원에 가서 아, 하셨구나. 하니까 예, 힘줄이 조금 남아 있대요. 그래서 네. 이제 우측 어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측 어깨 그 이제 밤에 이래 네. 그 무의식적으로 팔을 돌리고 이래 하면은 통증이 있고 네, 네. 그렇게 이제 많이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 가니까 무조건 이게 힘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하라고 수술해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병원에서는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시죠? 저 자영업 자영업 하고 하시고. 있습니다. 큰 중노동 일은 아니고 하시고. 그냥 사무실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치료를 좀 받으셨나요? 혹시 어깨 아프셔서 치료? 안 받았습니다. 아, 치료 안 받으셨고. 예.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것 같고, 파열은 예. 있으신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 파열이고 부분 파열이 있는데, 아마 예. 이제 들어보니까 약간 부분 파열 같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안 끊어지고, 부분 파열 안 같은 끊어졌다 경우는 합니다. 예. 이제 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반드시. 이제 부분 예. 파열도 필요한 경우는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일단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비수술적 치료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다양한 주사, 뭐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생 치료, 도수 치료 같은 거, 또 예. 충격파 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예. 통증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뭐 그런 방법도 한번 이제 생각해서 이제 예. 또 다른 그 지금 이제 진단 받으신 병원 이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다른 병원 전문 어깨 전문으로 하시는 병원 가셔서 또 다른 예. 그 원장님 전문의 원장님한테 또 의견도 한번 구해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한번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네. 예. 그럼 병원에 예. 그 전에 2일 전에 MRI 촬영했는데 초음파하고 MRI 촬영했는데 그 예. 복사 의뢰하면은 그거 다, 복사해 예, 주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갖고 다른 병원에 전문 병원에 또 가서 상담하면 그렇죠. 가서 상담하시면 또 다른 또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시는 원장님마다 또 이게 치료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랑 또 잘 맞는 의사 그 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 의견도 한번 구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셔서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주부라고 하셨고 한 달 전부터 어깨가 결리고 아프다고 하십니다. 운동 범위도 작아졌다고 하고 예. 주사 치료까지 받아보신 네네. 적이 있으시네요. 네, 이분도 사실 이게 뭐 50대 주부 여자 전형적인 이제 50견 증상 같아요. 제가 봤을 그러네요. 때는. 그래서 처음에 결리고 아프기 시작하다가 점점 운동 범위가 작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0견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하지만 또 이렇게 50견이랑 회전근개 파열이 또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분도 그 혹시 이제 주위에서 주사 치료하고 재활 치료해서 뭐 통증이 나아지지가 않으면 한번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또 다른 병으로 인한 50개나 아닌 병으로 인한 또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치료가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치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깨 전문 병원 가셔서 한번 정밀 진단을 해보실 것을 이제 추천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저는 상담을 해주셨고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 내시경 치료. 자, 어떤 경우에 또 치료했을 때 예후가 좋을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많은 분들을 전화를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어깨 아픈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바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도 네. 많으신데 이 사례들 보시면서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겠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70대 여성분의 치료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은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데 약 한 3년 전부터 이제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프셨는데 네. 뭐 특별한 치료를 잘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참고 그냥 일을 계속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귤농사 하시니까 이제 어깨를 많이 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힘줄이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내원 한 달 전에 그 작업 중에 이제 낙상 여기 잠깐 떨어지셨는데 이제 어깨에 충격이 와서 네. 이제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갔답니다. 팔이. 그래서 네. 힘줄이 끊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cm 정도 회전근개가 이제 완전 파열입니다. 완전 파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시경으로.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내시경으로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인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죠? 구멍이. 그러네요. 구멍이 그래서 이게 원래 메꿔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서 구멍이 나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뼈가 이것을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시경으로 요즘 내시경으로 이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꿔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콜라겐 패치라고 요즘은 이제 힘줄이 이렇게 연세도 많고 하면 다시 재파열, 이제 봉합을 했지만 다시 끊어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우리 옷 같은 거 오래 입으면 어떻게 해요? 막 해지면 이게 천을 덧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덧대죠. 봉합을 하면서 이제 튼튼한 콜라겐 패치를 위에 얹어서 이렇게 다시 누비듯이 이렇게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네. 관절경으로 이제 봉합을 하면서 콜라겐 패치로 보강을 한 이렇게 내시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술은 아주 잘 됐으면 잘 됐고
이 환자분이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병원으로 다시 와서 이제 1년째 다시 이제 MRI 다시 한번 찍었는데 네.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찢어졌던 부위가 이제 수술 후에 이렇게 잘 붙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이제 그 다치기 전에 건강한 어깨로 되돌아갔고 이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세이신데 제가 한 100세까지 잘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잘 쓰시면. 그래서 아주 해피해서 이제 네.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신 그런 환자분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검게 네. 이제 잘 덮여 있는 네네.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귤농사 지으셨던 분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사과농사 사과농사. 하신 예, 분이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71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네. 이제 농사일이 고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힘줄 파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분도 이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좀 사이즈 컸습니다. 이분도.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열된 어깨 힘줄 보이시죠? 구멍이 크게 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위 끊어진 부분을 당겨서 붙이는데 아무래도 파열이 크다 보니까 자기 힘줄로 다 커버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그 인공 콜라겐 패치를 이용해서 이제 네. 덧대서 튼튼하게 이렇게 봉합을 해서 이제 결과도 아주 좋았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71세 여성분의 회전근개 이제 대파열인데 이제 봉합술을 시행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예후가 아주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사례는 봉합술과 PRP 치료 아까 설명 네, 들었던 맞습니다. 예. 그거 이제 같이 이루어졌던 네. 치료네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69세 여자 환자분인데 그 이분도 비교적 파일 범위가 컸습니다. 파일 범위가 커서 이제 대파일인데 이것을 내시경으로 잘 봉합을 하고 이제 봉합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뭐 자기 힘줄로 다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패치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PRP라는 특수한 이제 물질을 써서 이제 수술 후에 통증도 줄여주고 또 수술 후에 재파열 다시 끊어지는 것도 이제 방지를 하는 그런 이제 시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RP는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 풀이하면 자가 혈소판 이제 풍부 혈장 치료인데 이제 자기 피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 속에는 이제 재생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피가 나면 이제 피부가 그렇게 해서 피가 나면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서 힐링을 시키잖아.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피를 미리 한 50cc 정도 뽑아서 그 피 속에 있는 그런 그 재생인자, 성장인자를 이제 따로 추출합니다. 추출해서 농축된 추출인자를 손상된 조직 치유에 사용하는 건데 네. 이 기술이 신기술이 이제 2022년 10월 달 이제 신의료 기술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저희가 이제 봉합을 다 끝낸 이후에 그 미리 추출한 혈액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PRP를 가지고 이제 수술 부위에 이렇게 뿌립니다. 뿌려서 흡수가 되도록 하면 봉합된 부위에 이게 이제 흡수가 되면서 더 튼튼하게 아물고 네. 또 수술의 통증도 많이 줄여주고 재파일 다시 찢어지는 재파일도 이제 확실히 낮출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PRP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PRP 치료는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훈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정확한 감별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야 하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깨 질환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네,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지금 70이고요. 예, 칠순. 70. 70, 예, 예. 네, 근데 제가 다친 게 아니고요. 예, 예. 우리 아내가 다쳤습니다. 아내가. 배우자가. 예, 예. 네, 근데 어떻게 다쳤냐면 이제 네. 재활병원에서 재활, 네네. 네, 재활병원에서 이 어깨 치료는 그 재활하는 그 운동 치료가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걸 하다가 조금 더 저거 하다가
그 재활치료사가 이제 손을 들어서 뚜둑 소리가 나서, 예, 예. 그게 조금 이상해서 이제 한번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어봤더니 예. 어깨가 골절이 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골절이 됐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외래를 갔었습니다. 예, 예. 갔는데 그쪽 정형외과 외래에서 예. 골절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사실은 그 CD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진짜 골절이 됐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날은 이제 수술을 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중증 환자다 보니까 예. 자기 혼자는 몸을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예, 예. 누워서 생활하신다, 그죠? 와병 네, 상태에서. 그렇죠. 와상 아, 환자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내려가서 재활치료해서 그렇게 이제 골절이 됐는데, 예, 예,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뭐 전신 마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 목관을 뚫려고 이제 호흡 그런 계통이 이제 안 좋으니까 사망할 수도 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수술을 거부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 뭐 이게 붓는지 예, 골절이 된 게, 예. 그러면서 그 의사,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예. 이게 연세가 있고 그래서 아마 붓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네. 다시 한번 경과를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 될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왜 7월 7일 날 그랬으면 7월 15일 날 이제 내원을 또 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네, 되는지 네. 그 네, 지금 이렇게 다친 날짜가 언제예요? 다친 날짜?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네네. 아, 그럼 한 일주일. 오늘 일주일 10일이니까 됐다. 하나, 둘, 셋, 넷, 5일 됐습니다. 6일 됐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집에 계시나요? 아니면은 아니, 병원에 병원에 있습니다, 있다, 그죠? 병원에. 병원은 이제 재활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 이렇게 고정을 하겠는데 고정도 뭐 어깨니까 저기 8만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흔히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워 계시니까 뼈가 약하거든요. 이제 골다공증이 잘 생기고 하니까 이제 재활하다가 이제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 수술에 대한 또 이렇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 사실 그 이제 연세도 많고 하면 이제 수술하지 않고 그냥 보조기로 해서 고정을 해서 또 이제 골절 유압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 이제 뭐 한 일주일이나 2주 상간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사진 찍어 보면서 이제 골 유압 여부를 좀 관찰하면서 이제 그 지금 주치 그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이제 수술 여부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료 사례는 어떤 건가요? 66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66세 여자분인데 또 이분은 또 이제 배드민턴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요즘 그 동호회 활동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테니스, 뭐 수영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배드민턴 이제 취미로 하시는데 또 너무 무리하게 하셨어요. 무리하게 네. 하셔가지고 뭐 대회도 출전하고 하신다고 해서 이제 과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파열이 됐습니다. 회전근개 네. 파열이 돼서 많이 찢어졌네요. 많이 찢어졌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극심한 통증을 또 호소하셔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봉합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잘 봉합이 잘 됐죠, 그죠? 네. 잘 됐는데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교량형 봉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봉합보다는 접촉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을기설기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봉합을 해놓으면
힘줄 재파일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런 그쵸. 교량형 봉합을 통해서 이렇게 봉합을 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요 사진.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봉합 방법이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이전 옛날에는 이제 단순 봉합, 단순 일렬 봉합 이렇게 봉합을 하죠, 그죠? 그리고 조금 발전된 부분이 이제 안쪽에도 하고 바깥쪽에도 하는 이열 봉합. 최근에는 요런 이제 이렇게 접촉 면적을 넓혀주는 교량형 브릿지거든요. 네. 그래서 브릿지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봉합이 있는데 사실 이 봉합 방법이 환자 파일 모양에 따라서 다 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큰 부위는 이제 교량형 봉합을 하면 이제 파일 후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재파일이 훨씬 적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깨 통증 치료 사례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고요. 어깨 회전 파열됐을 때 이제 봉합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만나볼 분은요, 65세 여성분이신데 네. 주부분들도 어깨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부들은 이제 가사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가사 노동이 사실 이제 어깨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뭐 맞아요. 하다 보면 이제 뭐 이제 어깨가 아파서 어깨 두드리기도 하는데 이분도 이제 가사 노동으로 인해서 이제 어깨가 파열됐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파열된 크기가 다행히 이제 크지가 않았습니다.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일렬 봉합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봉합이 잘 된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65세 여성분의 이제 파열된 부분이 크지 않아서 일렬봉합으로 네. 했던 치료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파열 크기에 따라서 뭐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이렇게 맞습니다. 나뉜다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네네.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관절 내시경 사진으로 보면 우리가 작은 파열, 소파열은 보통 한 1cm 정도 미만을 이야기하고 이제 중파열, 보통 파열은 한 2cm 내외 조금 더 커졌죠, 그죠? 네. 그리고 대파열은 이제 한 3cm 정도의 대파열, 그리고 광범위 파열 이제 5cm 이상 점점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점점 커지게 돼서 방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이.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제 소파열, 작은 파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봉합하는 단순 일렬 봉합 이렇게 간단하게 봉합이 됐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중파열은 이제 교량형 봉합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파열 크게 커지면 이제 콜라겐 패치, 아까 이제 재파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패치를 위에 얹어서 이제 보강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범위 파열 이제 너무 많이 끊어져서 이제 꼬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인공관절 합니다. 인공관절. 그러니까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점점 수술 크기가 커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수술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쵸. 해야 한다면 이제 작을 때 하는 빠르게, 게 이제 네. 빠르게 하는 게 이제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한 번 네. 끊어진 힘줄은 다시 저절로 붙진 그렇죠.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조금 이제 초기일 때, 소파열일 때 빠르게 치료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봉합이 힘들 때는 인공관절제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깨 인공관절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네. 계실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인공관절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했는데 무릎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무릎은 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맞아요. 무릎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인데 이제 어깨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인공관절은 보통 그 어깨 힘줄, 회전근개 이제 파열이 돼서 이제 봉합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봉합 자체가 불가능할 때 이제 역행성이라는 말은 이제 거꾸로 됐다는 반대방,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역행성이냐면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방향입니다. 이제 골두가 여기 팔에 붙어 있죠. 저 골두가 원래는 이제 이런 인공관절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이 관절임을 하는데 있긴 있지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일 경우에는 이 골두 부위가 이쪽으로 갑니다. 어깨 쪽으로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반대로 하면 이제 어깨에 힘줄 회전근개가 없어도 바깥쪽에 삼각근을 이용해서 이제 팔을 들 수가 있고 통증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최근에 고안이 돼서 이제 역행성 인공관절을 요즘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역행성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치료 사례 네, 하나 네, 만나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82세 여자 환자분이죠. 이게 농사일, 그러니까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원래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험한 일 많이 하시니까 이제 관절염도 와 있고 또 힘줄도 많이 찢어져서 이렇게 역행성 인관절을 이제 오른쪽을 했습니다. 오른쪽을. 그래서 이 골투가 이제 원래 여기 있어야 되지만 이제 거꾸로 가 있죠. 그죠? 하면서 이제 바깥쪽 그걸 이용해서 팔을 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제 수술한 지 한 1년쯤 됐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외래로 오셔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네. 왼쪽도 이분이 아프신데 일단 오른쪽부터 먼저 했고 왼쪽도 이제 곧 할 예정인데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만족하면 만세하면 보면 예. 이제 오른쪽 한쪽은 잘 올라가죠, 팔이. 그러네요. 올라가시면 쭉 올라가는데 왼쪽이 조금 덜 올라가죠. 약간 양쪽이 다르신데 네, 다르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훨씬 편하다고 하시고 이제 왼쪽은 이제 조금 이제 팔이 잘 안 올라가고 힘도 없으시니까 이제 왼쪽도 조만간에 이제 농사일 대충 이제 그 정리하시고 또 입원하셔서 또 이제 수술하기로 일단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양쪽 이제 다 하셔야 되니까 예. 오른쪽이 훨씬 더 이제 부드럽게 잘 네, 올라가는 네. 모습 네, 네. 제가 영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79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네요. 예. 그래서 뭐 이분은 이제 회전근개 파일인데 회전근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파일이 돼서 이제 통증도 심하고 팔에 힘이 없어서 이제 팔이 이제 올라가지가 않는 가성마비, 그러니까 마비, 진짜 완전 마비는 아니지만 이제 가성마비가 있어서 이제 수술 시행을 하고 이제 팔도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결과가 아주 좋았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젊은 시절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돈 버신다고 일을 망디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좀 빨리 어깨가 망가졌던 분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저희는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는 65세 네. 여성분이시네요. 이분은 이제 65세이시니까 비교적 좀 젊으신데요. 젊으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젊으신 나이에도 팔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봉양하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돈벌이 하신다고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팔을 많이 사용하셔서 양쪽이 다 망가졌습니다. 양쪽이. 그래서 이제 오른손잡이시니까 오른쪽이 많이 망가졌고,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남아있는 힘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른쪽은 인공관절을 했고, 왼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봉합할 봉합할 힘줄이 남아 있어서 이제 관절경으로 이제 봉합술 이렇게 봉합을 하는 봉합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하니까 물론 둘 다는 결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결과가 좋았을까요? 인공관절 아니면 자기 거 꼬맨 거? 자기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자기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거 살렸으니까 아무래도 자기 게 결과가 좋겠죠. 그래서 이분도 제가 동영상을 조금 찍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자, 치료 후의 모습 네.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이 자기 걸 살린 관절인데 이제 둘 다 물론 잘 올라가지만 네, 이제 아주 왼쪽이 반듯하게. 조금 더 편하다는 느낌 받고 뒤로 가는 것도 이제 왼쪽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좀 편하게 올라가고 오른쪽은 약간 좀 뒤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네네. 뭐 이분도 양쪽 다 수술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래도 자기 거 이렇게 관절 살린 자기 힘줄 봉합한 그러니까 왼쪽이 조금 더 자기는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정성 원장님과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 살펴봤고 또 치료 전과 후의 모습도 다양하게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또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이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조금 불편하실 때 이제 그냥 참지 마시고 이제 빨리 병원 가셔서 이제 진단을 받는 거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치료를 받다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비수술증 치료 그러니까 물론 다 이제 수술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하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비수술적 치료로 안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네. 따라서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관절경 수술 결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그 파일 작을 때 이제 완전히 봉합을 잘 하면 이제 충분히 예전의 그 액티비티로 다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탁구나 뭐 배드민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다 할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냥 뭐 그 당장에 좀 불편함을 이렇게 그냥 실어서 그냥 계속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큰 수술도 예, 있을 큰 수 수술을 있고요. 해야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뭐 조기 치료하시고 이제 필요하다면 수술도 이제 겁내지 마시고 회복하셔서 이제 이전에 그 활동을 꼭 하기를 그렇게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성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